예, 코로나가 터진 그때 매출이 증가했는데 몇 프로 증가했나 높이로 나타낸 거예요. 와, 여기 어딘지 그죠? 예, 여기 쭉 올라갔죠. 갈색은 뭐냐? 매출이 빠진대요. 자, 코로나에 직격탄을 딱 맞은 거죠. 여기는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높을수록 여기가 이제 화랑이다. 예, 이게 코로나에도 살아남는 지역을 표시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받고 또 하나는 예, 요번에는 뭐냐면 아까는 죽은 애들은 그러니까 율이잖아요. 퍼센트잖아요. 예? 퍼센트인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야 이 초록색에 가서 내가 장사해야겠네. 아유 또 그렇게 보기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 증가율만 본 거지 절대 액으로 본 건 아닙니다. 절대 액으로 본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시커먼 그 회색의 높이는 저게 그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회색은 분명히 그 2019년 1분기에 비해선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매출이 줄어들긴 했는데 높기는 이렇게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 높이는 지금 요 슬라이드랑 그 앞에 슬라이드가 좀 다른 건데 이거는 그 2020년 1분기 코로나 기간 동안의 매출이에요. 매출 높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다 그래서 모든 업종이 다 매출이 제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저번에 비해서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인터넷 댓글 보면 왜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안 주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 써놓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 이게 많이 벌긴 하시는데 작년보다 덜 벌어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본인 스스로. 예? 예,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회색이 전년도의 그 분기 1분기에 비해서 코로나 기간에 줄어든 거예요. 속은 상한데 사실 지역에서 볼 때는 그래도 조금 고간이 조금 비해서 그렇지 고간은 굉장히 큰 예? 예, 그런 부잣집에 약간 쌀이 덜 들어간 이런 거죠. 예, 근데 반면에 저 노란 선은 뭐냐? 노란 막대기는 뭐냐면 매출도 꽤 높은데요, 그죠? 매출도 꽤 높아요. 여기 같은 경우 꽤 높거든요. 예, 자료집이 칼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 높기도 참 높으신데 그 코로나 그 기간에도 계속 성장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공간 분석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서 참 이게 잠이 안 옵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서. 예, 그죠? 예,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감정평가사분들에 이거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예? 감정평가사분들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을 항상 보시기 때문에 아, 이게 왜 여기가 왜 높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이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은 항상 현장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재밌는 변수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 말고 준비한 게 이게 지도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코로나 있기 전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요 슬라이드에서 요 높이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예, 공항이에요. 공항에 CU. 공항 CU. 그리고 제주공항에 올리브영 있거든요. 거기도 엄청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를 만든 다음에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 요 높이는 어디야라는 거 이제 대충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 이제 이거죠. 보면 지금 탁탁탁탁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갈색으로 된 게 그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코로나 때 직격탄 맞은 거죠. 반면에 높은 거 있죠. 이거 지금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사실 증가율로 따지면 뭐 그쪽도 공항 쪽도 하나만 간신히 살아남은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여길 거예요 아마 공항 그 위치가. 여기 싹 죽었고 이 용도암 해안도로 쪽인데 예. 그 중에도 몇 집은 살아있죠. 예,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아, 그 주인의 영업 능력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특이한데 요거 두 개는 제가 찾아봤어요. 요거 두 개는 여기는 박물관이었어요. 박물관. 예, 좀 특이하게 해놨더라고요. 예.
그 어딘지 더 설명하고 싶지만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다 끝나고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요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여기도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는 그 여기도 특이한 데였어요. 뭐냐면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화훼 농장이라 해야 되나? 약간 농업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펜션도 하고 음식업도 하세요. 그리고 무슨 꽃으로 뭐 이렇게 장식되는 음식 같은 걸 내고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코로나 때 살아남은데 특히 이렇게 혼자서 살아남고 있잖아요. 혼자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이게 주변에 이렇게 박스가 없다는 건 상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제주 여기 한라산이잖아요. 한라산. 예? 여기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요렇게 있는 데고 요렇게 하얀 데는 아예 점포가 없는 거예요. 예? 상업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거는 상권도 없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잘 사는 애들 그런 데가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특색 있는 뭔가를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요 주변에 또 제가 막 얘기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검색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1km 격자입니다. 지금 1km 격자인데 이렇게 푹 죽지만 살아나는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그죠. 모슬포 쪽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잠깐만요. 오케이. 예, 이게 지금 제가 또 데이터 중에 약간 불확실한 것들은 지웠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빈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어딘지 제주도에 이제 여기 김희한 평가사님 와 계시는데 어딘지 이제 확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보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상권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에서 그 묻지마 창업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이런 거는 좀 공개를 해가지고 정보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를 제공하려면 이런 컨텐츠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가 요거를 그래서 이거 우리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많고 어떤 지역은 매출이 낮은데 이 원인이 뭐냐? 예?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때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제가 그 인구 데이터랑 같이 해가지고 그 제가 지오그래피컬 어디 봅시다. 오케이. GWR을 돌리다가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지난번에 돌렸던 건데 2019년에 그 상권 데이터, 그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가 주는 영향을 그 공간 회기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이 색깔이 전부 다 그 인구가 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색깔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되게 많이 살아요. 여기 도민들이 요 위치에. 그래서 여기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이게 이러한 것들을 좀 그 창업하는 분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왜인지 이제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붙여야 돼요. 그죠? 이 상권에 매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공간적으로 분석을 쫙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고 들어오기 10분 전까지 그 모형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거 뭐냐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 전체를 가지고 돌려서 그래요. 이거 구획화해서 따로따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제주도 지역의 이런 특별한 상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제가 셀렉트를 하려면 지역 평가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왜 상권에 대해서 훤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래요. 여기는 이래서 이래요.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연구를 오늘 끝나고 나면 이걸 가지고 그 감정평가사 협회가 제주지회가 있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제주지회 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를 좀 같이 좀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재밌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전문가들이 결합했을 때 어떤 정말 스토리가 나올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겠고, 그게 또 감정평가사들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네,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작업은 사실 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쪽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 무료로 오픈하는 거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주는 거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버를 진짜 서버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협찬을 해주시겠지. 서버가 더 성능이 좋은 게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러한 정보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누가? 지식인이 그리고 전문가가 그죠? 이러한 것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 정도만 얘기해도 상당히 뭐 재미는 있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분석한 게 아까 이거였고 제가 3D를 좋아해서 계속 3D로 얘기를 하는데 3D가 사람들을 굉장히 빨아들이는 그게 있죠. 어디 갔어? 그런데 2D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검정색으로 표현된 데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검정색으로 표현된 데가 그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데고 궁금하잖아요. 어디가 정말 코로나 때 괜찮았나?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케이. 그 제주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제가 요거 이제 화난대 있죠. 화난대가 이제 코로나 때 매출이 증가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제가 이쪽 상권은 아직 분석을 잘 못한 상태고 여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그 노영 로탈이고 여기 그 이마트 노영 이마트 있는 데 맞아요. 노영 이마트 있는 데거든요. 제주시. 근데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는요. 저쪽도 오케이. 저쪽은 아직 안 떴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차를 쫙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쫙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화나죠? 안 들어? 오케이. 여기가 노영 오거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권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끊겼죠? 여기 까맣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죠. 여기 아주 최근에 유명한 그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는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대부분 사람들이 노영 오거리에 노영동 상권이 1급 상권이라고들 말들 해요. 그런데 1급 상권에도 명암이 있다니까요. 상권이 가다가 끊겨요. 그죠? 여기 끊겨요. 여기는 밤에도 제가 가봤는데 불이 껌껌해요. 여기 화나다가 껌껌하다가 화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상권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끊기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금 2019년과 2020년 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데이터가 제주도는 2015년에 아주 큰 그 구조 변화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2014년 데이터와 2015년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똑같은 작업을 했다면 굉장히 여기 다를 거예요. 죽어 있을걸요? 그럼 무슨 얘기냐? 상권은 살아서 움직여서 돌아댕겨요. 그죠? 여기가 막 끌어오르다가 요새 이대 앞 상권이 많이 죽었죠.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홍대 상권이 떠오르고 홍대 상권도 옛날엔 별로 이렇게 좋았던 데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달아나는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권이라는 것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상권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현장에 가서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걸로도 분석을 해야 되고 특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역의 평가사들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년 담보 평가하지요, 표준지 평가하지요, 여러 가지 그 보상 평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상권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느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거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저 스스로를 잘 못 믿는데 제가 그런 때마다 꼭 물어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받아들일만 하냐? 이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부동산이라는 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정보로 제공을 할 때는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되죠. 검증의 주체는 누구냐? 그거는 감정평가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연구자와 감정평가사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거 굉장히 제가 이제 실험적인 연구인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 연구자들이 자꾸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예, 또 이 평가사라는 직업은 늘 자기가 하는 아주 고유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던 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늘 실패할 수 있는 시도라도 자꾸 해보고, 실험적인 시도를 해보고, 자, 업계에다 확산을 시키고, 이러한 것에 또 사회적으로 기여하도록 견인을 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향후에 다른 데이터를 붙일 때는 이제 협회에서 이제 카파랜드라는 거를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협조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이제 얹어서 이 분석을 쭉 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 오늘 뜰까 모르겠네요. 좀 헤비해가지고. 전에는 제가 이도동의 한 작은 지역을 제가 디지털 트윈 한 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노영동을 해놓은 겁니다. 너무 헤비해서 조금밖에 안 뜨는 모양인데, 좀 있으면 이제 뜰 건데, 이게 지금 요거 지금 요 지역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거 돌아가려나? 안 돌아가네. 예, 여기 있죠. 여기 노영 오거리, 거기를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할 때 평가사들이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훤히 알고는 있지만 이게 참 문제예요. 뭐냐면 이게 감정평가들 타당성 심의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느끼는 게, 제주도 시장이 굉장히 특별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평가사들은 아는 얘기인데 그걸 말로 설명하고 종이로 보여주고 사진으로 보여주니까 그걸 못 믿어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도 지금 저쪽 바다 쪽에 경관 나오는 쪽을 지금 하나 만드는 중인데, 지금 깨끗이 뜨고 있죠. 이게 서버가 조금 성능이 좋아야 빨리빨리 뜨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정말 평가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뭐라 그럴까, 전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기 협회도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장비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예? 이게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시면 3D죠. 이게 회전이 가능하죠. 이게 드론 날려서 찍어놓은 건데 심지어 간판까지 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김혜한 평가사도 드론을 날릴 줄 압니다만, 이게 나중에는 업계가 뭔가 고객을 설득을 할 때, 그죠? 고객을 설득을 할 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 사진 가지고는 안 돼요. 사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되겠고,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객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면서 감정평가사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꾸 안 믿어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게 아까 이렇게 회전을 아까 지도랑 제가 조인을 해서 같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아까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해지겠네. 아까 제가 말한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요렇게. 그죠? 예. 그치. 여기거든요, 여기가 끊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왼쪽을 지금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게 빅데이터와 프롭테크가 어떻게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또 그러한 평가사들의 역할에 있어서 좀 더 신뢰를 받으려면 이러한 빅데이터와 드론, 3D,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 공부, 그죠? 익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셔야
지역에 기여하는 감정평가사로서의 어떤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